지표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용암을 만나러 갑니다. 용암이 흘러내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가봐야지. 분출 당시 용암이 흘러내렸던 길이 그대로 트레킹 코스가 되었습니다. And then we go at the site here. The crater is provided most of the lava here.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와 망무는 약 35만 명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지질학에 관심 있는 이들에겐 꿈의 여행지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2021년 3월에 분출한 하산은 9월까지 산발적으로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월축 한 3km 저쯤에서부터 이렇게까지 흘렀는데 10개월 정도 휴지기를 가진 뒤 2022년 8월 화산은 다시 분화했습니다. 이 계곡은 마지막 분출 지점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어 그 흔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활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용암은 최대 100m 정도 솟구쳤다가 계곡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여기까지 흘러내립니다. 용암이 지표에 남겨놓은 맹렬했던 궤적을 밟아봅니다. 여기 보세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해서 빵 껍질처럼, 그러니까 터물러스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파호이호이 용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점성이 묽으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서 매끈한 면이 생기죠. 그 매끈한 면을 하와이 말로 파호이호이라고 해요. 막이 쫙 해갖고 이렇게 접어지는 거예요. 로프 구조가 쫙. 용암의 표면이 먼저 식을 경우엔 표층이 막을 이루는데요. 막 아래 용암은 뜨거운 상태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밧줄을 감아놓은 듯한 형태로 주름이 생깁니다. 약 섭씨 1000도나 되는 용암은 이 계곡을 초토화시키고 새로운 토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태초의 풍경이란 표현을 하지요. 이곳에서 그 표현은 생생한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생생한 땅덩어리를 만들어내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한 30도 정도. 뜨뜻해요. 그럼 이게 저 밑에까지 어쩌면 한 10m 막 이렇게 됩니다. 저 밑에는 아직도 안 묻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모든 게 타버린 용암의 땅이지만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밟으면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사실 유리 쪼개지듯이 쪼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무암에도 거의 45% 이상 SiO2, 저 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삭바삭 소리 나는 거 유리 쪼개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거친 표면들이 나오죠. 용암은 식어서 암석이 되고 미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결국은 생명의 땅이 될 겁니다.
그냥 지구가 그 현무암을 만드는 그 첫 장면을 본 거죠. 첫 장면. 아이슬란드 이 전체가 이런 용암으로 된 섬이죠. 근데 요거는 2천만 년.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젊은 땅이 2천만 년 정도, 영일 만에. 아이슬란드에는 130개나 넘는 화산이 있고 그중 30여 개가 방금 만난 것 같은 활화산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나게 해주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슬란드 전역의 산지에 있는 간헐천입니다. 땅 속의 마그마로 인해 데워진 열수나 전기, 가스가 지표로 분출되는 곳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냄새와 열기가 강해집니다. We have here one of the hot springs in Iceland, which is quite big and very active. It was rather quiet if you go some time back, because during an earthquake, then something changed in this hot spring, making it very active. But now the wind is blowing in such direction that we are surrounded by steam. 수백 년 전 사람들은 이 땅 밑에 마녀가 갇혀 있다고 믿었답니다. 마녀의 분노가 식지 않아 이렇게 끓어오른다고 말입니다. 마그마의 존재를 몰랐던 옛 사람들에게 이곳은 참 두렵고도 궁금한 땅이었겠지요. 간헐천입니다. 왜냐하면 수증기하고 물이 그냥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간헐천이고, 이렇게 수증기, 지금 이건 김이잖아요. 이게 김이 물방울이 쫙 이렇게 가면 놀랍게도 아이슬란드가 매일 무지개가 떠요. 하루에 두서너 번 무지개 본 날도 있어요. 안 뜨는 날이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아이슬란드 전역에는 이런 간헐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증기 형태로 아주 작은 물방울이 쫙 떠지잖아. 그 물방울에 의해서 햇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 발견했는 게 아이슬란드는 무지개의 나라예요. 진짜 무지개의 나라. 매일 무지개를 봤습니다. 이런 극적인 풍경 속에서 아이슬란드의 전설과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증기가 만든 물방울이 프리즘처럼 태양광을 분산하고 굴절시켜 생기는 무지개. 고대 북유럽 신화에서 이 무지개는 인간 땅 미드가르드와 신들의 세계 아스가르드 사이에 놓여 있는 다리로 묘사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쪽에서 대서양을 항해 돌출되어 있는 레이카네스 반도는 화산 활동의 모든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드넓은 용암지대. 화산 폭발과 용암으로 만들어진 검은 땅에서 이렇게 새로운 생태계가 생겨나는지를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레이카비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용암 동굴입니다. 5,200년 전쯤 인근 화산에서 분출한 마그마가 이 지역을 뒤덮었고, 굳은 용암의 밑으로 흐르는 이 마그마 양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터널형의 빈 구멍이 생겼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도 바로 이런 식으로 형성된 동굴입니다. 용암 동굴 이렇게
이 용암 동굴은 아이슬란드에서도 규모와 크기로 손꼽히는 동굴입니다. 전체 길이가 1300m가 넘고 폭은 최대 30m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한데요, 선생님? 이렇게 구멍이 나서 그 얼음이 이렇게 쌓여 있고 하얀 거하고 용암 동굴 약간 붉은색하고가 굉장히 어울리는데요, 인상적으로. But this cave is special. It was formed 5,200 years ago in an eruption. Now this eruption came from a crater or a volcano about 10 kilometers north from here, or 6 miles. And during the eruption the lava just flowed up and over everything. 현무암질 용암은 온도가 높고 점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흘러가고 천천히 식습니다. 이런 용암 동굴과 개마고원 같은 평탄한 현무암 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주상절리 밑면이 보이는데 굉장히 붉은색들이 보이죠. 약간 갈색들. 요거는 이제 그 현무암 속에 철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산화철, 산화철. 요 물기도 많고 하니까네 그 물하고 철이 결합하면 수산화철이 돼요. 그게 색깔이 갈색이나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강물이라도 환경차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컴컴한 동굴 벽을 비추면 그 다채로운 색이 보입니다. 겨울에는 흔히 역고드름이라 부르는 신비로운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얼고 그 위로 다시 또 떨어져 얼어붙습니다. 그것이 반복될수록 키가 자랍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요거 얼음이 이렇게 쭉 자라죠. 위에서 자라고. 요거 석순처럼 보이죠. 대부분 동굴이 뭐 석회암 동굴인데 석회암 동굴에서는 이게 말 그대로 석회암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돌이 자라는 건데 요거는 얼음이 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얼음도 광물이거든요. 같은 겁니다. 누군가 얼음 씨앗이라도 뿌려놓은 것처럼 땅에서 자라나는 얼음 기둥, 광물이지만 마치 생물처럼 느껴집니다. 낙하하는 물방울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깊이 들어가 보면 동굴 전체가 살아있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용암 대지가 있다면 마그마 거울이 뚫고 지나가니까 그 주변에 녹을 거 아닙니까? 녹아갖고 용암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흘러나가는 방향이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용암 동굴은 지질학과 생물학에 아주 중요합니다. Sorry? Is it? So the white part up there, it is bacteria. Very special. It does not need water, warmth or light, and it feeds on the iron and phosphorus. It's quite special. 박테리아들은 그 강압성 없이도 저걸 분해해요. 예, 광물을 분해해서 영양물,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생명은 이 거칠고 단단한 바위에서도 반드시 번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빙하와 호수, 특히 용암지대의 땅입니다. 특히 레이카네스 반더 전역에서는 이런 지열지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람을 뚫고 저 위에 무슨 노천 온천이 있대요. 그쪽에 한번 가보려고. 바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하이킹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아이슬란드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5분만 기다리라. 그만큼 날씨가 급변합니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열수가 겨울처럼 흐르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따뜻해요. 거의 30도쯤 돼요. 뜨뜻해요. 참 놀랍잖아요. 이게 지금 바깥은 거의 영상 1, 2도. 살살해요. 추워요. 바람. 근데 지금 이 물이 어디서 왔나 하면 저거 공기봉. 예, 저기서 왔는데 얼추 한 200m쯤 흘러왔어요. 이 노천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30도쯤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이라는 액체가 연료량이 어떤 액체보다 큽니다. 그래서 열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뜨거운 국 빨리 안 식잖아요. 그게 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항상 36.5도로 유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의 열 용량이 엄청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100여 년 전부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 국가에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도부터는 지열 발전 시스템을 통해 90% 가정에 뜨거운 지열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는 수증기가 아니고 기임입니다. 이건 액체입니다. 무지하게 작은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수증기는 어디 나고 요 입구 나온 게 구멍 입구입니다. 입구에는 김이 없잖아요. 그런데 손대면 화산이 보여요. 100도가 넘어요. 네, 지금 뜨거워요. 근데 요 입구에는 주전자. 오, 네, 바로 수증기가 이걸 확 천 거예요. 눈에 안 보였는데 화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전자에 물을 데우면 주전자 주둥이 입구에는 아무 색깔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것도 한 몇 센치 후에, 한 1, 2cm 후에 김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그걸 수증기라는데 그게 좀 틀림이 없고요. 수증기는 그 주둥이에서 곧장 나오는 눈에 안 보이는 투명한 호고요. 그건 기체예요. 그거 손대면 금방 화산이 보여요. 빨갛게 달아요. 재앙의 불씨를 경제 발전의 불씨로 바꾼 나라,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여기 너무 좋죠. 핀란드식 사우나예요. 핀란드식 사우나. 좋아. 좋아. 잠시 잠잠했던 바람이 다시 기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란 말로는 부족합니다. 생애 처음 맞아보는 폭풍이었습니다. 아찔한 순간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람도 있네요. 그러게요. 이게 이 바람이 무섭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책에 보면 바람골이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바로 거기네요. 호흡 조절 잘하고 멈춰서
그렇죠. 뭉치기는 한데 너무 많이 뭉치면 이게- 표면적이 늘어나잖아요. 더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딱 한 3명 정도, 3명 정도. 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날 레이카네스 반도에 최대 시속 145km의 하리케인급 강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날아가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공기의 움직임 한 번에도 이토록 휘청거리고 많은 인간은 자연 앞에서 한없이 무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나마 지구의 주인이 된 듯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쩌면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나약하지만 또 가장 강인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행성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화산자가 온통 지구가 지열자고 화산자가 가득 찼던 곳인데 그래서 지각이 쉽고 렌터질이 굳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지구 표면을 더 단단해진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지구 내부에서 강한편이 분출할 때 우리 지구의 초기 모습을 봅니다. 그야말로 폭풍의 언덕을 올라 정기계곡 상류 노천 온천에 도달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기는 곳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아닌가 봅니다. 강풍이 부니까 한 영하 5도 정도 차게. 나중에 친절한 바람이 부는 언젠가 다시 와봐야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화산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을 일찌감치 터득한 민족입니다. 지열을 다루는 솜씨만 봐도 그렇습니다. 검은 용암대지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블루라군. 파란 하늘 한 조각에 흰 구름 살짝 떼어 녹여놓은 것처럼 신비로운 푸른빛이 인상적인 온천입니다. (1987년) 운영을 시작한 블루라군은 한 해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의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온천수는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에서 공급받는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하 2000m의 지열수를 사용합니다. 수온은 1년 내내 37도 내외를 유지합니다. 블루라군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건 천국 같은 풍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 온천수 덕에
피부 질환이 완화된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요. 온천 한쪽에서 직원이 나눠주고 있는 건 온천수 아래 침전된 물질 실리카 머드입니다. 피부관리 제품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데 온천을 이용하는 사람에겐 무료입니다. 너무 좋아요. 매끈매끈해요. 실리카 머드는 그 이름처럼 고농축 실리카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좋은 천연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근데 뭐 괜찮은 기분이 좋아요. 실리카는 끈끈한 진흙처럼 되고 바닥에 가라앉아 쌓입니다. 실리카가 수면에 있을 때는 가시광선에서 다른 색은 흡수하고 파란색만 반사합니다. 블루라군의 상징, 이 오묘한 푸른빛이 바로 실리카의 작품입니다. 따뜻한 블루라군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다시 아이슬란드의 거친 자연 속으로 갑니다. 아이슬란드는 물론이고 전 지구적으로 지구 표면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화산 활동입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유명한 화산들이 많아요. 어떤 화산들은 지난 10,000년 동안에 150회 정도 분출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통상 어떤 화산 지대에는 화산이 뭐 10년마다 이렇게 분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출할 때마다 저런 띠처럼 저런 밴드가 하나씩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산 분출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청상으로 된 이 플랫한 이런 구조, 평평한 이런 구조를 용암대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앞에 보는 게 전형적으로 용암대지죠. 마그마가 분출하면 현무암질 용암이 대지를 뒤덮는 현무암 범람이 일어납니다. 현무암 범람이 반복될수록 용암대지는 팬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 두꺼워집니다. 그 평탄하고 두꺼운 용암대지 위로 거대한 빙하가 이동하면서 대지의 풍경은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 용암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빙하가 지나가면서 빙하 지형을 만든 거죠. 거기 보면 요 앞에 보면 호수가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빙하가 만든 호수. 그럼 양쪽에는 용암대지. 이런 것이 아이슬란드의 전형적인 지형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불로 끝날 거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얼음으로 끝난다고 말한다. 프로스트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그 불과 얼음이 숨쉬는 땅입니다. 이쪽이 지열지대 중에 아주 특이한 지형입니다. 지질학에서 가짜 분화구라고 하는 수도 크레이트라는 지형인데
하와이에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슬란드는 요 북부 지역 요거에 있습니다. 가짜 분화구는 화산 지형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인데 미바튼 지역에서는 여러 개가 모여 있습니다. 모양은 분화구와 비슷하지만 보통의 화산 분화구에 비해 화산체의 높이가 낮고 둘레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요 분화구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즘만 해도 10개가 돼요. 분화구가 이런 형태로 된 것은 일반적인 화산 분출처럼 마그마가 흘러넘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 분화구의 핵심은 수증기의 힘입니다. 지금 이쪽 지형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은 지하수하고 마그마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하수가 밑에 있고 마그마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지하수가 수증기가 돼요. 그럼 그 수증기 된 강한 압력으로 분출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위에 있는 마그마를 함께 뜯어내 갖고 갈갈이 찢어지는 형태로 분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공기 중으로 올라온 그 마그마들이 급격하게 냉각이 돼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주도에도 있는 거 이런 걸 스코리아, 분석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 분화구입니다. 이건 마그마가 용암에다가 콸콸콸 넘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수증기층의 압력에 의해서 올라온 마그마가 산산이 조각나서 된 그런 분화구고, 그래서 이런 분화구를 뭐라 그러냐면 가짜 분화구, 수도 크레이트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삼군부리가 바로 정확하게 요거하고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아득한 옛날 뜨거운 지각을 뚫고 나온 지구의 숨구멍입니다. 수증기 분출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지열지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그마층과 지하수층은 서로 간의 거리 또 지하수의 양에 따라서 폭발력이 결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지하수층이 덜 발달한 곳은 폭발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수증기와 화산가스만이 새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분기공입니다. 지열지대에 오면 힘을 내보면 분기공이라 그래요. 지금 분기공이 보이죠? 근데 이쪽에 보면 노란 가루들이 보이죠? 그래서 하산지형이나 온천지대에 가면 노란 가루가 있고 달걀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달걀 냄새 나는 이거는 황의 냄새가 아니고 황화수소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노란 가루가 이렇게 침착되어 있느냐 하면 식물은 강합성하는 과정에서 물을 분해하잖아요.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훔쳐오고 부산물로 산소가 올라가서 대기가 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황박테리아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필요해요. 근데 물 이외에 수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화산가스에 있습니다. 화산가스 황화수소 형태로. 그래서 황화수소 분자가 물은 H2O잖아요. 황화수소는 그 O를 항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H2S가 되잖아요. 그래서 황박테리아는 황화수소를 분해해서 수소를 탈취하는 거예요. 먹고 황가루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가루가 이렇게 침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에너지를 얻는 원리나 황박테리아 에너지를 얻는 같습니다. 황박테리아는 황화수소를 분해하여 수소를 획득하고 식물은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뺏긴 물 분자에서 남은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됩니다.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세균과 식물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초기 지구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생명 활동이 지금 바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강물들이 암석들이 막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 암석이 그 뜨거운 열수에 의해서 분해가 돼 갖고 그것들이 곤죽처럼 동지 파죽처럼 벌벌 끓는 거예요. 벌벌 끓는 거는 여기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고 가스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돌가루 이게 암석이 분해된 가루들하고 이게 곤죽처럼 돼 갖고 이산화탄소, 항화수소 이런 가스들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기포처럼 생기는 거예요. 곤죽, 동지 파죽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이걸 지옥의 부엌이라 그래요. 근사한 비유잖아. 지옥의 부엌처럼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우리의 행성 지구, 그 태초의 숨결이 느껴집니다.